네, 반갑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간의 상황을 좀 보다가 시황이 좀 늦었는데요. 네, 장이 마감한 이후에 뉴스들이 나타났죠. 한미 협상 잘 안 되고 있다. 네,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주가가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전체적인 시장이 다 빠졌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회복세를 다시 보이고 있죠.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좀 더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만, 뉴스가 또 다시 나온 게 뭐냐?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견을 계속 좁혀갈 것이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네, 그냥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너무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이 좀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장 마감 시점보다는 좀 떨어진 형태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벌 총수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지, 이게 주말 동안에 나올 이야기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너무 과도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견을 좀 좁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만 된다면 다시 시간에서 하락했었던 부분들은 회복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겠죠. 오늘은 일단 뉴스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주말 동안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경계심 속에서 보합 장세로 마무리가 되면 됐고,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더 확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하이닉스를 팔았어요. 기관들은 하이닉스를 많이 사고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약간 이제 싸움 박질 같은 느낌인가, 아니면 서로 간에 주고받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급 쪽에서 약간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 방산 쪽, 그죠? 방위산업 쪽하고 원전주들은 낙폭이 좀 커지면서 끝났습니다. 시간에서 좀 나빠져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들 같이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3,748포인트. 지금 만약에 시간의 거래가 그대로 주가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더 많이 빠졌겠죠? 네, 그래서 아마 한 2% 정도 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더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3,650이나 3,600포인트 정도 근접하는 자리까지도 빠졌을 것 같은데, 물론 회복이 되면서 다시 꼬리 달고 올라왔겠지만은, 조금은, 이 불안한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지지 포인트는 여전히 3,600포인트 이상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코스닥은 낙폭이 좀 컸죠. 네, 낙폭이 좀 컸고, 지금 시간에서 본다라면은 아마 850포인트 밑에까지 빠졌을 겁니다. 근데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 멈춰있는 시장 상황으로만 본다라면은 글쎄요, 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시간의 분위기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적으로 이제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다거든요. 특별한 거 없다. 뭐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당연히 결론이 오늘 도출되지는 않죠. 근데 특별하게 결론이 나온 게 없었다라는 걸 가지고 협상 불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려서 시장이 출렁했었던 것 같은데, 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니까 그 후속 뉴스들이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해프닝 같은 느낌이 아닐까. 당연히 뭐 특별한 결과는 없었다. 근데 이견은 좁히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였고, 더 협상해야 한다. 뭐 등등등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두고 봅시다. 자, 수급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요, 외국인은 4,400억 순매수도 확장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기관들은 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모양새만 봐서는 특별하게 시장에 부담 요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매수를 더 강하게 확장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서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주가가 과연 떨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살펴봐야 돼요. 미국장이 만약에 주말장에서 괜찮게 끝났다, 어제 내렸으니까 오늘 반등한다 해가지고 올라간다거나, 또는 주말 동안에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잘 풀리거나, 또는 트럼프와의 어떤 골프 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벌 총수들의 어떤 입장들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된다라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시중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서 끝났어요. 97,900원 또 신고가 마무리됐죠. 하이닉스도 2.8% 상승 마감했는데 이게 시간 외에서 지금 지나갔던 상황인 거예요. 시간 외에서 보시면 하이닉스 지금 마이너스 0.4까지 빠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시간 외에서 보시면 1.4%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3.3%까지 빠졌었어요. 자, 요거 말고도 이제 현대차가 지금 보시면 원래 플러스 상황으로 마무리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아까 5% 넘게 빠졌죠. 5.7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들 매도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지금 걱정할 만한 수준의 매도 마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빠지고 자, 지금 삼성전자 자동차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 불발이라는 내용들은 일단 장비 쪽이나 중소형 종목들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라는 판단인데 아직까지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4%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역시 시간으로 보시면은 더 많이 빠지고 있죠. 하락 포인트가 장 초반 굉장히 컸었네요. 어제 굉장히 컸었고 오늘은 좀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의 매매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 지금 더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하락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죠. 시간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후속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양새도 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는 이제 인적 분할 관련한 얘기가 있어서 그때 급등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주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넥스트레이드 많이 빠지는데요. 아무튼 안 좋네요. 이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우리 장을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넥스트레이드를 한 번씩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지금 보면 다 빠져버렸죠. 고려아연 이런 거는 더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한 포인트에서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랐던 것들도 다 마이너스 전환되고 있어요. 넥스트레이드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1% 정도, 많게는 3, 4%씩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SDI 역시 마찬가지죠. 고점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이고요. 두산 15%가 올랐었는데 지금 12%까지 3% 떨어졌고요. 미래에셋증권 이런 거는 4%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 시간이가 지금 조금 안 좋게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거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입니다. 현대건설은 8.5%로 끝났는데 요거는 어떻게 됐나요? 9%. 이거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면 부담스럽겠는데, 그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알테오젠 마이너스 2.4%까지 시간에서 바뀌어버리죠. 에코프로비엠 6%까지 빠져버립니다. 이거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한 거에서 한 2, 3%씩 다 빠져있다 보시면 돼요. 올라간 거 없죠?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이 대부분 다 빠져있고요. 소부장 역시 마찬가지. 상승폭 다 반납했거나 하락폭이 더 커졌거나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랑 관계없는 것들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커져 있고요. 자, 이오테크닉스처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단 테스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정규장에서는 이 정도 안 빠졌잖아요. 근데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봐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너무 긴박하게 생각하시고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고 시간에서 좀 빠지는 모습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가 해명을 하게 되면 다시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급반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내에서 너무 겁먹고 매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시장 지켜보세요. 자, 전체 시장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224개 상승이고요, 672개 하락. 하락이 더 우세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26개, 329개 상승 중이고요. 상승했고 1319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00개 넘게 오늘 하락세를 보인 거죠. 자, 상승 포인트를 보시면 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니 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시간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문 닫은 것 같아 보이고요. 넥스트레이드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주가가 아래로 좀 떨어져서 끝났어요. 한 3-4%씩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상승 포인트는 42개인데 ETF 제외하면은 ETF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한 20개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승 포인트는요. 자, 상승은 2.18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락률 보시면 4%가 넘을 것 같은데요. 키스, 나이백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낙폭 큰 종목들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RFHIC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빠졌고, 요런 거 통신주들도 빠졌을까요? 네. 아, 이것도 더 빠졌네요. 네. 다 빠졌네요. 넥스트에서 다 빠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 많이 보이죠? 통신주들 많이 보이고요. ETF 제외하더라도 한 17, 8개 정도는 오늘 하락세 보인 것 같아요. 4% 나오겠죠? 네. 4.09. 마이너스 1.8. 네, 2% 정도는 빠졌다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 정도. 자, 저는 2%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네, 2% 정도 빠질 것 같은데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넥스트레이드가 한 3%씩 깎아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보면은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았는데, 오늘 장중에는 제가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0.5, 많이 빠져야지 한 0.7 정도였거든요. 0.5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니 뭐 현대차니 다 플러스였잖아요. 현대차 플러스 마감이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플러스 마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괜찮았거든요. 일단은 한 0.5 정도? 네. 마이너스 나왔으면 한 0.5 정도 나왔겠다 싶었는데, 지금 상황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한 2% 정도는 훅 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보면은 좀 그 정도 까인 것 같고,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마이너스 0.5 정도 잡힌 것 같다. 이거 잘 풀려야 될 텐데요. 지금 근데 자동차나 이런 것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느낌인다 말이죠. 너무 걱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넥스트에서 출렁거리는 부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 네, 일단은 넥스트레이드에 반응하지 마시고, 원래 넥스트레이드가 거래가 뭐 그렇게 저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집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넥스트레이드 보지 마시고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순매수 1등 1,00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1,000억 원 순매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 산 거고요. 2차전지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 자동차 쪽 매수 있었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쪽, 현대건설, 방산 조선 쪽에 방산하고 원전 쪽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4천억 사들이면서 하이닉스는 2천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온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매도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오늘 하이닉스 샀어요. 그죠? 개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닉스, 하나오션, 현대건설도 많이 샀네. 왜 그랬지? 삼성전자는 또 매도가 들어갔고요. 네. 2차전지 쪽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개인들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자, 외국인들은 현대건설이 이게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기관 쪽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동반 매도 나오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자동차도 오늘 매도가 좀 있었어요. 살짝의 차익 매도였을 수도 있는데, 요거 끝까지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약간 섞여 있긴 한데, 뭐 특별하지도 않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방산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계속 아직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넥스트에서 움직이고 있고, 낙폭 떨어진 것을 이제 회복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뉴스를 더 보기는 해야 돼요. 뉴스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어떻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뉴스 나온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율에 들어갔다. 뭐 등등등 이게 지금 16시 46분에 이게 후반부에 나온 뉴스거든요. 후반에 나온 뉴스인데 뭐 특별한 건 없다는 거죠. 최종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근데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주가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성과를 해가지고 뭐 무슨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요거 뉴스가 너무 악의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요. 요 뉴스죠.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 요거 나왔단 말이에요. 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뉴스핌에서 나온 요 뉴스가 시장을 떨어뜨린 그 중요 요소가 돼버렸는데, 글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결과가 나온 건 아닐 텐데요. 일단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죠. 봐야 되긴 하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에이펙 회담 전까지는 뭔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마 에이펙 회담에서는 이제 대장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결과를 짓든가 하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계속 진통이 있을 수 있어요. 진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양쪽 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더 진행을 해보는 그런 어떤 강수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가격이 좀 싸지면 매수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뉴스 계속 나올 테니까 뉴스 보고, 오늘은 이제 뉴스는 없겠죠. 더 이상 뉴스는 없을 테고, 내일이나 모레 또 뉴스 나올 테니까 그거 보고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넥스트레이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마감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우씨 큰일 났다 뭐 이게 아니라 뭐 이런 그 잘못된 뉴스 제목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부안해동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찌들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송 마칩니다. 내일 종목 진단으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